미국이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한국은행도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해 사상 첫 0%대 금리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성남 은혜예강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49명으로 늘었습니다. 예배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입에 소금물까지 뿌려가며 예배를 강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대륙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영국 인구의 80%가 감염될 것이라는 기밀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국내외 호평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중전화 박스 형태의 1인용 진료소도 등장했습니다. 20번 이상 빨아도 재사용이 가능한 나노 마스크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300명 가까운 초중고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개학을 연기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지역 감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 사령부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침입했는데 군은 1시간이 지나서야 파악했습니다. 군의 기강회의가 심각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 경제가 그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정이 없던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무려 0.5%포인트 내렸습니다. 기준금리 0.75%, 사상 처음 제로금리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첫 소식 홍유라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후 4시 30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기존 1.25%에서 0.75%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영역에 진입하는 겁니다. 입국 및 이동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어서 글로벌 경기 위축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은 얼마 전 열린 정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조정보다는 서비스업 등 코로나19의 피해를 크게 받고 있는 취약 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가 휘청이자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긴급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임시금통위는 당초 내일이나 모레 열릴 걸로 예상됐지만 미국이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우리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과거 한국은행이 임시금통위까지 열어 금리를 내린 건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과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두 차례뿐입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까지 빨라야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한국의 사상 첫 제로금리의 방아쇠를 당긴 건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단행된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단번에 1%포인트를 내려 제로금리가 됐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돌아간 겁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시장에 돈을 풀어 녹이겠다는 건데 전 세계 은행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폭은 무려 1%포인트. 기존 1%대였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인 0%에서 0.25%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3일 0.5%포인트를 내렸는데 이번에 또 더 큰 폭으로 인하한 건 코로나19 타격 때문입니다. We expect to maintain the rate at this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7천억 달러, 우리 돈 852조 원 규모의 돈 풀기 정책도 시작합니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낸 겁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앞다퉈 돈 풀기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우리 돈 138조 원, 중국은 9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유럽과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달러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달러 공급을 늘립니다. 하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Investors now worry a little bit more that it could be a sign that even the Fed is worrying that the economy is going south in the future.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비관론까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지금부터는 여전히 꿈틀대는 코로나19 속보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의 은혜의강 교회에서 오늘 하루 만에 확진자 43명이 추가됐습니다. 띄엄띄엄 앉게 했다지만 좁은 공간에서 90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보면서 전체 신도 중 3분의 1가량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어제까지 자유롭게 다녀 걱정이 더 큽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들이 건물 곳곳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건물 3층과 4층에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긴급 방역을 실시한 겁니다.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9일 서울 광진구에서 근무하는 신도였습니다. 이어 목사 부부를 포함해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신도 4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배를 본 신도 90명을 포함해 전수조사를 벌여서 총 135명에 대해서 선제적인 검체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신도들과 접촉한 2명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전체 확진자는 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종교 행사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교회는 지난 1일과 8일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신도들은 평소와 달리 서로 간격을 둔 채 띄엄띄엄 자리에 앉았지만 집단 감염을 막지 못했습니다. 3월 8일 날 마지막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예배는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서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보셨고요. 건물에 병원과 학원이 함께 있어 주민들은 추가 감염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걸렸다는 게 너무너무 무섭죠. 한동안 내가 여기 엎혀지면 코닥된데 집이. 방역당국의 늑장 대응도 논란입니다.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자가격리된 교회 신도는 7명뿐이었습니다. 120명 넘는 신도는 어제 전수검사 전까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어제 오후에야 이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남시의 집단 감염은 23명의 확진자가 나온 분당 재생병원에 이어 벌써 2번째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 은혜의강 교회에서는 소금물 소독이 논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분무기에 소금물을 담아 신도들 입에 뿌렸다고 하는데 소독은커녕 같은 분무기를 여러 사람들이 써 오히려 집단 감염을 유발했다는 지적입니다. 확진자 중에는 수도권을 넘어 천안 거주자까지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교회 관계자가 신도들 입과 손에 분무기로 무언가 뿌립니다. 분무기 안에 든 액체는 소금물. 코로나19 예방에 소금물이 좋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교회 측이 마련한 겁니다. 이 분무기는 소독하지 않은 채 다른 예배 참석자들 입에도 계속 뿌려졌습니다. 지난 8일 예배에 참석한 뒤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광진구 확진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교회의 이런 조치가 감염 확산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금물 분무기가 계속 모든 참석자들한테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상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 신도들은 성남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천안 등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정수기 필터 교체 직원으로 지난 11일까지 성남 지역 여러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민원인들과 접촉한 확진자도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일부 교회들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경기도 내 교회 중 40%가 현장 예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교회 교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발열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를 막으려는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동대문구 동안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인근의 PC방으로 번졌는데요. 구청은 아직 200명이 넘는 이 PC방 이용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PC방 출입문 앞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PC방 이용자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엿새째 영업을 중지한 겁니다.
확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난 20대 남성이 PC방에 방문한 시점은 지난달 27일. 동대문구청은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부터 2주에 걸쳐 PC방을 이용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PC방 회원정보 등에서 연락처를 확보한 PC방 이용자 934명 가운데 보건소에 연락을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어제까지 592명.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는 연락을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PC방 이용자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생각도 못 들었어. 너무 놀라가지고. 불안해요, 좀. 감염도 됐다고? 확진 날 것 같아서. 하지만 회원정보와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이용자가 207명이나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거나 회원이 아닌 경우는 연락처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동대문 보건소는 연락이 안 되는 이용자들을 찾으려고 PC방 앞 도로에 이런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카드를 낸 사람들은 전화라도 해서 연락이라도 도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서울의 사람들 다 걸렸잖아요. 구청 측은 경찰에 연락이 두절된 PC방 이용자의 소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현입니다. 이 확진자는 전국이 잦아드는 추세지만 이제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모아 코로나19 진정세는 수도권 방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 경북과 달리 수도권은 매일 2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에서 6명, 경기도에서만 20명이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콜센터와 교회 등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 버스와 지하철 등 광역 교통망을 통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만큼 자칫 슈퍼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방역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간의 확진자 정보와 동선을 비롯한 방역 필수 정보를 공유하고 교통망 방역 체계와 병상 활용 등을 긴밀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도가 무섭습니다. 유럽 대륙의 확산세가 특히 빠릅니다. 어제 오늘 확진자가 2만 명 늘어났습니다. 하나의 유럽이라고 서로 불렀던 EU 국가들이 국경을 닫고 있습니다. 먼저 박수유 기자입니다. 시내를 걸어다니는 사람들 머리 위로 경고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경찰이 드론을 띄워 이동을 단속하는 겁니다. 경찰 순찰도 강화됐습니다.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내린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스페인 국민들은 발코니에 나와 서로를 격려하고 의료진을 향한 박수세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배로 폭증한 스페인을 비롯해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 내 확진자는 어제 하루에만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향후 12개월간 인구의 80%가 감염되고 최대 790만 명이 입원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던 유럽 각국은 빗장 걸어 잠그기에 나섰습니다. 독일도 내일부터 자국과 맞댄 5개국과의 국경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스위스 등도 국경 통제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Und der grenzüberschreitende Verkehr von Berufspendlern weiterhin möglich sein werden. Für Reisende ohne triftigen Reisegrund gilt, dass sie nicht mehr 하나의 유럽을 묶어주던 쉥겐 조약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은 이탈리아는 의사가 부족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노인보다 젊은 사람을 먼저 치료하자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세계 8대 경제대국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한 지역 신문입니다. L'Eco di Bergamo di oggi, venerdì 13 marzo, e 10. Una semplice influenza. 한 달 새 코로나19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한 페이지였던 부고면이 10배로 늘었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치사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로는 고령 인구가 많다는 점이 꼽힙니다. 국민 5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입니다. A fare la spesa per mia mamma che ha 86 anni e non può stare qui. 특히 사망자 1,800여 명 중 90% 이상은 7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열악한 이탈리아의 의료 현실도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야 주요 병원들은 뒤늦게 병동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Ci sarà un posto letto attrezzato di terapia intensiva. 대부분 공무원 신분인 의사들에 대한 보상 수준도 낮아 지난 10년간 10,000명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탈리아의 의사들은 완치율이 높은 젊은 환자들을 고령자보다 우선 치료하게 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È chiaro, per noi è una sfida, una vera e propria sfida quella di capire come reggeremo di fronte ad una situazione di questo tipo. 일상은 마비됐지만 이탈리아 국민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텅 빈 로마 시내에는 3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와 코로나19 종식을 기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도 이틀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생필품 사재기가 기승이고 공항도 대혼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대형마트 앞에는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For about three to 4 hours, and right now the line is stopping because they're waiting for the truck to deliver the toilet paper. 직접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마트를 찾았습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동난지 오래고 휴지와 물티슈가 있어야 할 곳은 흔적도 없습니다. 밀가루부터 고기, 통조림 등 식품 코너도 텅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물량이 남아있는 마트를 수소문에 찾아갔더니 1인당 1개로 구매 제한을 내걸었습니다. 휴지는 아예 없네. 원래 같으면 이 진열대에 빵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열대가 전부 텅텅 비었습니다. 결국 물 한 박스와 라면만 구입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잠정 폐쇄하는 식당과 술집 등이 늘자 불안 심리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buy so much. Take it easy. Just relax. Job. They're going to meet the needs of the public. They're going round the clock if they have to. 미국의 주요 공항에서도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유럽발 미국인 입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룬 겁니다. This thought crossed my mind that him being in that crowds might, increase the chance.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항 검역 절차까지 까다로워진 탓에 입국 대기 시간은 최대 10시간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든 중국, 언론 탄압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경고하고 숨진 의사 리원량의 동료를 인터뷰한 기사가 검열로 삭제됐는데 사람들이 갑골 문자와 암호까지 써가며 돌려보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최초 경고자인 리원량의 동료 의사 아이펀. 大家好，我是武汉市中心医院急诊科主任艾芬，我现在还在急诊的一线。 코로나19 은폐에만 급급했던 우한시를 비판했던 그의 인터뷰 기사가 최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早知道有今天，我管他批评不批评，老子到处说。 그러자 SNS에는 묘한 암호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모티콘과 갑골 문자, 16진법까지 동원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추적을 피해 인터뷰 전문을 볼 수 있도록 암호를 동원한 겁니다. 중국 당국의 쓴소리를 자주해 런데포로 불리던 기업인도 최근 행방이 묘연합니다. 所以民主是一个人民在不断争取而最后必然达到的一个结果。
부동산 거물인 런즈창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시 주석을 겨냥했습니다. 한편 베이징시는 오늘부터 해외에서 온 모든 입국자를 지정시설에 14일간 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进行集中隔离观察期间，隔离人员的费用实施自理自备。 베이징에 이어 네이몽고도 격리 비용을 입국자들에게 전액 부담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은 입국을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해외 역류입을 막기 위해 중국 매체들은 전국으로 같은 조치가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행 자제 지역이었던 이집트에서 끝까지 여행을 고집한 우리 관광객들이 내일 돌아오는데 이들이 머문 이집트 호텔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걱정입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단체 여행객 16명이 카이로 힐튼 호텔에 투숙한 건 지난 8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퇴실한 날 호텔 직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다음 날인 10일 단체 여행객에게 묵었던 호텔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여행을 중단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남은 일정을 마치겠다고 대사관 측에 답했습니다. 이후 단체 여행객은 2박 3일 동안 나일강 크루즈선을 탔고 후르가다 지역도 둘러봤습니다. 후르가다는 앞서 독일인 1명이 방문했다가 감염돼 숨진 지역입니다. 주 이집트 대사관 측은 여행을 계속하겠다는데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현행법상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여행을 계속해도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들은 예정된 여행 일정을 모두 소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여행을 하던 중 현지에서 실시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16명 중 8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이들이 입국하는 즉시 전원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별도로 검역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체 여행객은 내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이미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감염돼 한국에 들어온 확진자가 19명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어제 유럽 5개국 특별 입국 절차 시행 첫날, 공항 검역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4명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고 입국한 유럽 입국자에서의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50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16명입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확인된 해외 유입 확진자 19명은 모두 유럽과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럽과 교류가 활발한 아프리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국내 입국자는 11,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특별 입국 대상자는 30%인 3,200여 명입니다. 나머지 70%가 무방비로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오늘 0시부터 특별 입국 절차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고 조만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군 협조를 받아 공항 검역 인력을 확대하고 입국 시 설치해야 하는 자가진단 앱도 다양한 언어로 추가 개발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참 불붙고 있는 해외에서는 한국 사례에 관심이 큰데요.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보다 검사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새로운 한국형 검사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워킹스루 진료소인데요. 어떤 형태인지 현장을 다녀온 김재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빨간 천막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높이 2m, 폭 70cm. 성인 한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투명한 진료소가 있습니다. 투명 벽을 사이에 두고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검사를 시작합니다. 투명 진료소 안
시민의 코와 입안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인터폰으로 증상을 물어봅니다. 목이 아프신 것 같아서 많으시면 돼요. 병원 주차장이 좁아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설치가 여의치 않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한 명씩 걸어 들어가 검사를 받도록 한 이른바 워킹스루 진료소를 설치한 겁니다. 진료소의 투명벽에는 이런 파란색 고무 장갑이 달려있는데요. 의료진이 이 장갑을 끼면 안에 있는 사람의 검체를 접촉 없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 검체 채취에 걸리는 시간은 1분, 환기와 소독에는 2분 정도 걸립니다. 문진표 장석까지 5분이면 끝납니다. 검사가 끝나자마자 소독약을 뿌린 뒤 공기를 완전히 내보내는 장치를 이용해 다음 검사 때의 감염 위험을 차단합니다. 공간이 좁은 만큼 충분히 소독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소독하고 환기가 된 만큼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20분 정도 걸렸던 검사가 5분이면 가능해졌다며 워킹스루 진료소 도입 이후 검사량이 7배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번엔 우리나라를 포함해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귀가 솔깃해지는 소식입니다. 국내 카이스트 연구진이 20번이나 빨아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벌어진 마스크 대란. 같은 마스크를 며칠씩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스크 표면에 정전기가 사라져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카이스트 연구팀이 세탁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신소재의 마스크를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마스크는 비누나 에탄올로 20번을 세척해도 나노 섬유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성능은 새 제품의 94% 이상을 유지합니다. 첨단 나노 소재로 촘촘하게 만들어 내구성을 높인 겁니다. 정전기가 부여된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필터이기 때문에 물에 닿거나 이제 에탄올로 세척을 하더라도 재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스크 필터를 교체 가능하게 만들고 반복해서 접어도 성능에 변함이 없는데 필터 가격은 시중 마스크와 비슷한 2,000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또한 심각한 그런 환경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사용 가능한 이런 필터들에 대한 개발과 활용이 저는 환경 관점에서도 무척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팀은 시각처 승인 등의 절차를 밟고 이후 하루 생산량을 최대 5만 장까지 늘려 양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이런 혁신 마스크가 생기면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 사기꾼들이 사라질까요? 버려야 할 불량 쓰레기 마스크를 포장지만 갈아 끼워 시중에 5만 장이나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컨테이너에 쌓여있는 상자 속에 마스크가 가득합니다. 이 컨테이너에서만 20만 장이 넘는 마스크가 나왔는데 모두 불량품입니다. 상태가 많이 불량한가요? 한쪽 귀끈이 없거나 코 지지대가 떨어지거나 필터가 오염돼 불량 판정을 받은 마스크들입니다. 불량 마스크들은 폐기물 업체에 넘겨져 소각되는데 빼돌려진 이 마스크들은 포장업체로 옮겨졌습니다. 유명 마스크를 베낀 포장지에 담아 멀쩡한 마스크로 둔갑시킨 겁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스크입니다. 귀끈이 한쪽뿐인 불량 마스크를 무허가 업체에서 수선한 뒤 KF94 인증 포장지에 담아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불량 마스크는 불법 유통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도 올랐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한 장당 615원꼴로 빼돌려진 불량 마스크 65만 개는 중간 업체에 한 장당 1,900원씩 넘겨진 뒤 수선과 포장을 거쳐 한 장당 3,500원에 최종 유통업자에게 팔렸습니다. 경찰은 재수선 과정에서 자체 폐기된 마스크 등을 제외하고 37만 장을 압수해 폐기할 계획이지만 5만 장은 이미 국내외로 유통됐습니다. 중국으로 한 3만 장 정도, 국내로 한 2만 장 정도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불량 마스크 제조에 가담한 8명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행정조사하고 있는 대구시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천지 측이 제출한 이 명단에 없는 신도들이 추가됐는데요. 아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신도들이 84명 있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대구시 행정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는
478명입니다. 대구시가 파악하고 있던 신도는 8,528명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나온 명단에선 어린이 신도가 많았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인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인원이 292명입니다. 292명 가운데 171명은 명단에 없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명단에 없던 아이 84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출한 관련 시설 이외에 5곳이 더 발견됐습니다. 신도와 시설이 추가로 파악됐지만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자신들은 관리하던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정되지 않은 출력 문서를 분석한 것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최신 전산 자료가 정확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내일부터 보안 프로그램을 이제 문서를 열어서 보잖아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만약 사실이라면 또 이게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저희도. 대구시는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확보한 컴퓨터 48대에 저장된 자료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이 컴퓨터들을 다시 가져가 네트워크에 연결한 뒤 보안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손소독제와 마스크 말고도 미국, 호주, 일본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동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장지인데요. 해외에선 화장지 게이트로 불릴 만큼 사재기로 인한 품귀 현상이 심각한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화장지 수요가 폭증하는데 한 몫을 한 소문이 있습니다. 화장지가 마스크와 같은 원료로 만들어진다. 중국에서 대부분의 화장지를 생산해 중국이 수출을 멈추면 구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하지만 화장지 원료, 이 마스크 생산 원료와 전혀 다릅니다. 화장지는 펄프로 생산하는 반면 보건용 마스크는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화장지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일까요? 일본은 98%의 화장지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 역시 각각 국내 화장지 소비량의 90%, 80%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짓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간 이유, 미국과 호주 등의 물리적 환경과 일본의 1973년 오일 쇼크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요. 그 유통기관과 가정들과의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그 생필품이 떨어져서 곤란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회대기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지도자들도 재고가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확산된 두려움과 불확실성 탓에 사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세계 각국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화장지 생산 능력이 떨어져 대란이 올 것이라는 소문은 거짓에 가깝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학생들의 4월 개학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과연 4월은 안전할까요? 지금까지 초중고교 학생 확진자가 300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보름 뒤라도 학교가 감염 장소가 될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학부모들은 4월 개학도 불안합니다. 계속 연차 쓰고 신랑이 재택근무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다 종료되면 그때 보내고 싶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게 힘에 부치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좀 보내면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아. 좀 2m씩 떨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20세 미만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처음 등장한 이후 52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초중고교생도 300명에 가깝습니다. 교직원 확진자도 97명에 이릅니다. 개학을 하면 학생들은 20-30명씩 모여 교실 생활을 해야 합니다. 콜센터와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는 겁니다. 서로 밀착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인들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못하잖아요. 보건당국은 연일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신은 중증도가 낮더라도 이들이 고령자에게 전파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증도는 매우 낮다 해도 그럴수록 도리어 전파 과정에서는 증폭 집단으로 또는 조용한 전파 집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고령의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가지는 이러한 연결고리로서의 학교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감염학회도 학생이 지역사회 전파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며 개학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이렇게 뒤틀리는 학사 일정에 가장 불안한 학생들은 고3 수험생들이겠죠. 내신 걱정은 물론이고 수학 능력 시험 연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개학이 처음 연기됐을 때만 해도 방학이 길어져 좋았습니다. 하지만 2차에 이어 3차 연기까지 앞두게 되자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들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모의고사도 안 보고 더 안 미뤄졌으면 좋겠어. 수능이 미뤄진 건 싫으니까. 집에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학교에서보다는 많이 부족하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개학이 4월로 미뤄지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기 때문입니다. 수시하는 애들은 최저도 맞춰야 되니까 수능도 같이 하는데 중간고사도 미뤄지고 수행평가가 한 번에 많이 몰리면 하기가 힘들어서. 대학 수시의 경우 고3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까지의 점수가 반영됩니다. 일정이 촉박해지자 서울시 교육청은 중간고사를 생략하되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로 대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시험 한 번으로 모든 게 바뀌는 거잖아요. 입시를 대충 뭉개서 원서 넣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한국교총도 수행평가는 공정성 우려가 있다며 학교 행사를 최소화하고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까진 11월 19일로 예정된 수능일이 늦춰질 가능성은 적지만 개학이 계속 늦춰질 경우 수능일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학부모들 고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들 챙기는 것과 학업 공백도 걱정이지만 아이들 마스크 구하는 것도 난감하다는데 박선영 기자가 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이미 2차례 연기된 개학. 4월 개학설까지 흘러나오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졌습니다. 애기들 밥 아침, 점심, 저녁 해먹이고 그리고 간식 2끼 챙겨주고 그리고 같이 놀아주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코로나19 확산세에 길어진 방학 동안 마음 놓고 학원 보낼 상황도 아니어서 학업 공백 걱정도 큽니다. 수업 일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진도나 조금 아이들 학업이 많이 좀 뒤처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겐 걱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소형은 없고 대형인데 괜찮으시죠? 애기를 대형으로 가져갔는데 애기가 큰 걸 어떻게 해요? 네. 긴 줄도 마다 않고 이 약국 저 약국 다녀보지만 10살 이하 소형 마스크는 찾기가 힘듭니다. 개학이 다가올수록 걱정은 더 큽니다. 어제도 이제 줄 서서 공적 마스크 사러 갔는데 아이들 거는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대형 마스크 생산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준 소형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270만 명에 이르는 5살에서 10살용 소형 마스크를 하루 44만 장씩 생산 중이라며 공급 부족 상태는 아니지만 지역별 편차가 있는 만큼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렇게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 현장에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했습니다. 정규직 교직원은 일을 안 해도 돈을 받는 그룹이라고 비교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처를 받으신 전국의 교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논란의 시작은 그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개학 연기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린 뒤 학교에는 일을 안 해도 돈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이 있다고 쓴 겁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 대책을 세우자는 말이었지만 정규직 교직원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받아간다는 의도로 비치며 파문은 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0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답변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조교육감은 논란을 의식한 듯 사과를 되풀이했습니다. 불필요한 댓글 논란을 만들어서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 희생에 대해서 제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 교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원을 왜곡된 인식으로 폄훼하고 또 학교 사회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교조 역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조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논란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불똥이 튄 곳이 또 있습니다. 급식 재료를 공급하던 농가입니다. 힘들게 키운 농작물을 내다버리기도 하고 지자체가 나서서 팔기도 합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급식에 들어가지 못한 얼갈이 배추들을 몽땅 뽑아버린 겁니다. 도매에 내놓으면 헐값에 팔려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갔다가 3개월, 4개월 정도 키워놓은 건데 4개월 정도 키워가지고 못 들어간다 소리 들었을 때는 진짜 막막하죠. 미처 뽑지 못한 배추에는 꽃대까지 자라났습니다. 급식에 들어갔어야 할 얼갈이 배추들은 결국 판로를 찾지 못해 이렇게 맞은편 콩밭에 버려져 거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된장국에 넣는 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확 시기를 늦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큰 거예요. 개학날만 기다리며 이파리만 계속 뜯다가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올해 처음 학교 납품용 깻잎 재배를 시작한 지정호 씨도 일상입니다. 금방 시들어버리는 깻잎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농사꾼이 자기 농작물을 자식같이 생각하는데 마음이 당연히 아프죠. 한창 제철인 딸기도 아이들 밥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일반 농산물도 이렇게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딸기가 상하고 하니까 그 전에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급식 등이 중단돼 쌓여있는 감자 110만 개 판매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포장할 사람이 부족해 하루에 8,000개밖에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에도 개학이 또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자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연기되면은 우리 지금 농가로서는 진짜로 힘이 들어요. 진짜 많이 힘이 들어요.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죠.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난중 기자입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해수부 확진자의 대면 보고를 장관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주간 자가격리하라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확인되면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잠복기를 고려해 최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 장관은 지난 11일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를 고려해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겁니다. 해수부는 총 79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총 27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문 장관처럼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확인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된 인원만 292명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관사에서 전화보고와 원격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에 있는 김양수 차관이 대신 참석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4.15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채널A는 오늘부터 진짜 선택 2020 선거 보도를 시작합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원내 1당의 성패도 여기서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시원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어떻게 배분될지 예측해봤습니다. 어느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민주당을 가장 많이 꼽아 37.7%를 기록했고 한국당 29.2%, 정의당 7.2%, 국민의당 5.4% 순이었습니다.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민주당에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의 21석, 미래한국당의 17석,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각각 4석씩 돌아갑니다. 지역구 의석까지 포함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10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게 돼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의 비례대표 대진표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파견할 비례대표 후보에는 발레리나 출신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합정당 앞번호는 군소정당이 가져가고 민주당 후보들은 10번 이후 후순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하려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공관위가 작성한 명단에 이견을 드러내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가 작성한 비례대표 명단 초안에는 신원식 전 육군수도 방위사령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영입 1호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등이 상위권에 배치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논란을 불러올 인물이란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최대 승부처는 서울입니다. 4년 전에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49석 중 35석을 차지해 승리했는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여론조사 결과 일단 선거 초반인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이 격전지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30일 앞둔 오늘 여당은 코로나19를 극복하자며 단합을 강조했고 야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을 내세웠습니다. 중대한 시기에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난 극복이라는 절대 명제 앞에서 여야가 일체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 함께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경제를 망친 거짓말 정당 민주당을 4월 15일에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겨루고 계십니다. 영호남에서 각각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결과가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서울 지역 49개 지역구 가운데 35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초반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맞대결을 벌이는 종로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20%포인트 앞섰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광진을에서는 고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섰습니다. 전직 판사 간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동작을은 박빙입니다. 한국일보 KBS 여론조사에서는 이수진 후보 37%, 나경원 후보 33.4%로 나타났고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선 나경원 후보 36.6%, 이수진 후보 36.2%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진짜 선택 2020. 채널A는 오늘부터 21대 총선의 주요 격전지를 한 곳씩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기자가 간 곳은 서울 종로입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지만 이번 승부는 진짜입니다. 여야 선거대책위원장, 여야 대선 지지율 1위 후보, 이낙연, 황교안 두 전직 총리의 빅매치가 진행 중인 종로를 강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종로구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여의도로 이동해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지역구 후보로 뛰면서 동시에 당 선거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직 총리의 대결로 2022년 대선 전초전 성격도 있습니다. 이 후보는 사무실 벽에 내건 현수막에 국난 극복, 종로 도약을,
황 후보는 정권 심판, 경제 회생을 적어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50대 이하 직장인과 학생층에게 인기가 많고 황 후보는 60대 이상 연령층과 가정주부 지지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나쁠 건 없지만 늘 두렵습니다. 민심이란 늘 준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표심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마음들이 다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저는 총선에서 승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로는 전통적으로 동네에 따라 지지 성향이 뚜렷한 게 특징인데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종로구 교남동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없었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저렇게 들어서면서 교남동 유권자 수는 2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30, 40대는 2,100여 명, 50, 60대는 1,800여 명이 각각 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삼청동에는 인구도 적은 데다 관광객이 더 없으니까 더 심한 것 같지. 엄청나게 손님이 없지 지금은. 진짜 없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학군도 괜찮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초등학교도 없어지긴 없어졌어요. 종로 유권자들은 더 나은 삶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결국 내일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는 건데요. 이 조직적 왕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민주당은 문 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 오영환 전 소방관을 전략 공천했었죠. 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청년들이 나서서 오 씨가 문석균 씨 측으로부터 조직적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직을 동원한 왕따로 갑질을 행사하고 있는 곳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려는 문석균 후보 측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리돌림에 가까운 정치적 폭력을 자행하고 네,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네요. 그런데 이 문석균 씨가 공천은 떨어졌는데도 이 당 조직은 계속 장악을 하고 있나 보죠? 네, 문희상 의장이 그 지역에서만 6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막강하겠죠. 그러면 문희상 의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게 문석균 씨 조직이라는 게 결국 본인 문 의장 조직일 텐데. 예. 네. 제가 볼 때는 문 의장이 친목으로 아들 문석균 씨를 지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여야 대치 국면에서 야당은 집요하게 문희상 의장을 공격했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배려를 하지 않자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을 겁니다. 네, 이 무소속 출마를 막을 방법이 없는 이 민주당이 난처해질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표가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강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 당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영구 제명 조치에 맞서서 문 씨가 내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넘어가 볼게요. 이 각 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제 대부분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 정의당의 논란이에요. 이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예비후보 20대 게이머 출신이라는데 이게 무슨 논란입니까? 바로 대리게임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디를 상대한테 넘겨서 게임 캐릭터 등급을 올렸다는 겁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난해 법으로 금지했을 정도로 게임 업계에서는 범죄로 통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리시험을 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 대리게임을 했다, 이건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만 대리게임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게임 생태계를 저해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계정으로 제가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열린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도 유 후보자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후보에서 사퇴시키지 않고 재신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20대는 요즘 이 공정이 예민하잖아요. 대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 공정과 직결이 되는데 당에서는 왜 그냥 넘어간 겁니까? 예, 심상정 대표가 오늘 직접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 해명을 들은 젊은 표심들이 더 뿔이 났습니다. 유 후보가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저지른 잘못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 대표 말은 사회에 나오기 전에 잘못이니까 좀 봐주자 이런 건데 이 팔이 좀 안으로 굽은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예.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과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공정에 만나서 젊은 층의 거부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황희도 공천관리위원은 대리시험이나 마찬가지인 후보는 재신임을 하고 대리운전 안 보는 후보만 처벌한 결과를 보니 참 꼰대적 기준이다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그러니까 리 후보는 재신임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신장식 예비 후보는 사퇴시킨 걸 비꼰 겁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비례대표 후보의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또 민주당이 사실상 새로운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결코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 주변에 훌륭한 청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정치권이 고르는 청년들은 왜 계속 논란이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혈안야랑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전쟁 중인데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해이합니다. 오늘 수도방위사령부 울타리가 민간인에게 뚫렸습니다. 울타리 밑을 파고들어와 부대 안을 1시간가량 휘젓고 다닐 동안 군이 까맣게 몰랐습니다. 2달 전 진해 해군기지에서도 민간인이 무단 침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침입한 건 오늘 낮 11시 45분쯤. 50대 남성 한 명은 울타리 밑을 파고 들어와 낫과 톱을 갖고 부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군은 1시간 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뒤늦게 CCTV로 침입자를 포착하고 병력을 출동시켜 붙잡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병을 인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제주 해군기지에 민간인 2명이 1시간 반 동안 무방비로 활보한 사건이 있었는데 9일 만에 수방사 경계가 또 뚫린 겁니다. 앞서 지난 1월 초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에서도 70대 노인이 정문을 유유히 통과해 1시간 30분간 제지 없이 다닌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굳건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교육훈련과 부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관리 대책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의 기강회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장관의 말은 무색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기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원그룹 김문기 회장이 성금 13억 원을 기탁했고 현대성우그룹은 3억 1천만 원을, 신한금융투자는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해군은 해병대와 함께 자발적으로 모은 1억 5,900만 원을, 한국남부발전과 뉴트리, 한국노총은 각각 1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호날두가 자신의 호텔을 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소식 어제 전 세계에 퍼졌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호텔 측은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호날두가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를 따서 만든 호텔 CR7. 어제 스페인의 한 유력지 마르카는 이 호텔이 병원으로 바뀐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호날두가 통큰 기부를 하겠다는 건데 마침 사흘 전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건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고 호날두가 밝혀 그의 선행은 의심 없이 전 세계에 전파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 포르투갈의 한 기자가 정면 반박하며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호텔 지점 2곳은 강력히 부인하거나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Your hotel is gonna be turned to hospital? No. That's fake news. About this information, we are not allowed to speak. 어제만 해도 칭찬을 일색이던 네티즌 반응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며 호날두의 비호감만 더 커졌습니다. 호날두 소식을 처음 보도한 마르카는 현재 해당 기사를 내린 상태입니다. 호날두 자신도 이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코로나19 의심자가 나와 비상에 걸렸습니다.
키움의 2군 선수 한 명이 오늘 의심 증상을 보여 곧바로 키움의 모든 선수들이 훈련을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일 키움과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한 두산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 낮부터는 봄 기운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의 벚꽃인데요. 만개를 앞둔 벚꽃이 봄의 시작을 반기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온화해지는데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에는 4월 초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밤사이 일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눈비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 지역은 대기가 정체되고 낮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져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시는 것처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봄 기운이 짙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 지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쌀자루 짊어지고 4층 계단을 올라가도 800원. 아빠 천천히 가도 돼요. 차나가 이렇게 말해도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빠는 달립니다. 우리 아빠는 택배맨이라는 어린이 동화책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차나 아빠 같은 택배맨들이 더 바빠졌습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버는 돈이 똑같아서 모두가 잠든 시간 로켓처럼 빨라야 합니다. 어제 40대 신입 택배기사가 새벽 배송 도중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밤 10시 출근, 아침 8시 퇴근, 건당 배송 시간 3분. 생수 박스와 쌀까지 더해지면 건당 80kg 무게는 예사라고 합니다. 배송의 편리함을 재차 깨닫는 요즘, 그 뒤엔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택배맨 차나 아빠가 있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